안녕하세요. 어느덧 마지막 시간을 맞이한 눈물 없는 노후를 위한 연금의 여왕 진행을 맡은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금 패밀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윤승입니다. 아, 벌써 섭섭해요. 벌써 마지막이라니. 네. 좀 더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너무 열정적으로 수업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너무 아쉬운데 안녕하세요. 열정 학생 수빈입니다. 아. 예. 아쉬워. 서운해.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지우입니다. 저도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좀 놀랍긴 한데 사실 그것보단 진짜 이제 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그 시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디어 들을 수 있다는 게 더 기대됩니다. 도와주실 거죠, 임원님? 네, 이 열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최선을 다해서 노하우 풀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장정민입니다. 네, 마지막 대미는 우리 장정민 연구원님께서 장식을 해주러 오셨는데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오는 거 알고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또. 원래 이렇게 부담 줘가지고 마지막에 끝까지 모든 걸 다 이렇게 얻어내려는 작전이에요. 네, 우리의 맞아요. 빅피처. 큰 그림. 티가 났나요? 네, 딱 걸렸네요.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완전히 퇴직연금 클라이막스 부분 딱 듣고 하고 끝났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이제 신나게 롤러코스터 타면 이제 네. 올라가서 따닥따닥따닥 이제 내려간다 할 때 끝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진짜 그 기분 내내 찝찝하게 꼭대기에 있는 기분으로 살다가 오늘 지금 내리막 경험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시원함 아니, 근데 보여주시죠. 저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빠는 내리막을 가는 거고 저는 올라가는 설렘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선을 긋나요? 난 연금의 여왕을 만나서 나 오르막길밖에 없어 이제. 근데 두 분이 느끼신 게 사시 같은 감정일 수도 있어요. 왜 그 흔들리는 다리에서 남녀가 서로 만나면 다리에 흔들리면서 오는 긴장을 상대를 보고 느끼는 설렘으로 착각하기도 한다잖아요. 약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연금을 만날 생각에 설레네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저희의 노후는 이 불안함 또 막막함이 아니라 진짜 찐 설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문득 듭니다. 그런 노후 준비를 위해 오늘도 많이 알려주실 거죠, 연구원님? 네, 오늘은 뭐 좀 특히 가벼우면서도 흥미롭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은퇴 후의 그 생활비 점검과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주택연금 그리고 또 이 숨겨진 뭔가가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역시 뭐가 하나 더 있군요. 또 이렇게 그냥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 시간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중간에 스탑 잠깐 대신 뭐 이런 거 다음에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 숨겨진 무언가가 오늘의 핵심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이분의 고민에 답이 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사연이 하나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은퇴자가 보내신 것이더라고요. 제 손에 이렇게 들려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3년 차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며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60대 중반 남자입니다. 아내와 저는 동갑이라 둘이 동시에 은퇴를 했거든요. 고맙게도 아내가 정년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업무가 가능한 일을 했기에 지금도 반찬값과 공과금 정도는 아내가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더라고요. 분명 버는 족족 자식들한테 투자해서 한 놈은 유학도 보냈고 한 놈은 대학원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물론 애들도 마냥 받기만 한 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나름 열심히들 살긴 했습니다. 근데 참 큰애 결혼을 시키고 났더니 바로 작은애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많이 버겁습니다. 큰애는 무슨 스몰 웨딩을 하겠다고 해서 하객수를 제한하는 바람에 그동안 제가 냈던 축의금 반도 해서 못했거든요. 근데 또 자기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다 가져가더라고요. 며느리랑 그렇게 해서 각자 개인 비자금을 만든다고 했다나요? 아니 그럼 저희 부부는 어떡합니까? 결혼한다고 돈 보태달라 해서 해주고 나니까 이제 통장이 아슬아슬합니다. 얼마 전부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요즘처럼 시장 가기 무서운 적이 없대요. 물가도 물가지만 더 나이 들어 굶을까 봐 겁이 난다나요? 허탈합니다.
군대 다녀와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하루를 제대로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결국 지금 와서 앞으로 어떻게 사나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게 말이죠. 얼마 전부터 아내 몰래 아르바이트나 건물 경비 같은 거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알아는 보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슬픕니다. 저는 읽으면서 중간에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요. 좀 무거운 얘기라 저도 유쾌하지는 않지만 일단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해야 할지가 보이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게 제일 무서워. 솔직하게. 오늘은 분위기가 약간 공포인데요. 2023년에 그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은요, OECD 주요국가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이 이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1위라고 합니다. 네, 거의 40%에 육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말이죠. 고령자 이 4명 중에 3명이 여전히 일을 하면서 이 생계비를 직접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도. 그렇죠. 네. 저 이런 뭐 통계가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소망, 이 장수, 불면의 삶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 싫다는 거. 네. 그렇죠. 뭐. 근데 실제로 오래 산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후 빈곤을 앞당기는 요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통계청 자료 중에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주된 직장에서 이 평균 퇴직하는 연령이 49.4세로 50세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 후에 노년의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취업 전선에 다시 뛰어들고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